네,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세 번째 시간에는 증권회사 투자 상품에 대해서, 투자 상품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증권회사 투자 상품은 종류가 정말 많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이제 주식과 채권 부터 해서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상품들, 뭐 여기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뮤추얼 펀드라든지 우리 유가증권이라든지 ELS 같은 파생 상품이라든지 ETF 같은 거라든지 또뭐 연금부터 해서 연금도 증권회사에서 파니까요. 그래서 연금 펀드, 연금 저축 계좌부터 해서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이제 공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위험 관리에 또 이용되는 상품들 몇 가지만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뮤추얼 펀드입니다. 그래서 뮤추얼 펀드는 보면 이제 유가증권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회사랍니다. 뮤추얼 펀드는 법인회사다라는 거고요. 주식 형태라고 이제 하는 이유는 이 법인회사가 모집된 투자 자산을 전문적인 운용회사에 맡기고요. 추후에 그 운용 수익을 운용회사로부터 뮤추얼 펀드가 받아서 수익 받아서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한대요.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배당금의 형태로 돌려주기 때문에 그 법인회사, 주식회사 형태라고 이제 얘기한다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증권투자회사라고도 부르고요. 미국에서는 오픈핸드형 투자신탁이라고 이제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서 만든 펀드로서 주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수익을 돌려준다는 점에서는 수익증권과 비슷하지만 뮤추얼 펀드의 경우에는 펀드가 하나의 독립된 회사로 운영되어서 법률상 독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기존 수익증권에 비해서는 주주의 운영 그리고 참여가 좀 자유롭고요. 개방적인 특징이 있고요. 투명도도 높은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뮤추얼 펀드에는 만기 전에 언제든지 돈을 찾을 수 있는 개방형이 있고요. 결산 만기 전에는 돈을 찾지 못하는 폐쇄형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투자를 할 때 내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이제 펀드에 넣었는데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그 돈을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으면 개방형이고요. 근데 만기 전에는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 돈을 뺄 수가 없으면 폐쇄형입니다. 어, 그 왜냐하면 이제 폐쇄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폐쇄형 펀드에서 부동산을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투자 자산이 이제 부동산이었는데 근데 투자한 사람이 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그때 그 부동산을 바로 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황금성이 이제 떨어지는 상품에 투자를 했다면 그때그때 고객이 요구한다고 해서 돈을 내줄 수가 없죠. 만약에 내준다면 굉장히 큰 손실이 발생하거나 남아있는 투자자들한테 그 손실이 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펀드는 뭐 1년이에요, 2년이에요, 또는 수익이 달성할 때까지 대략 2, 3년이 걸릴 텐데 돈을 찾을 수 없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폐쇄형, 돈이 나갈 수 없다, 폐쇄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헤지 펀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첫 영상에서 이제 헤지가 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버리는 전략, 이제 헤지인데, 보시면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서 목표 수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펀드입니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공모 펀드보다는 대규모 자금을 굴리는 100명 미만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파트너십을 결성한 뒤 조세 피난처에 거점을 마련해 활동하는 사모펀드 형태가 이제 일반적이라고 이제 합니다. 현물과 선물을 결합한 다양한 투자 전략을 사용해서 목표 이상의 수익을 내는 펀드 운영사는 높은 수준의 이제 성과금을 챙기기도 한다고 하네요. 전형적인 단기 투자 자본으로 투자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요. 헤지펀드는 일반 공모펀드와는 달리 거액의 차입도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손실이 커질 경우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세계 금융계를 좌지우지하는 대표적인 펀드, 헤지 펀드는 미국의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는 퀀텀 펀드입니다. 미국의 조지 소로스 하면 헤지 펀드의 대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헤지펀드는 사모펀드와는 좀 다른데, 사모펀드는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권 참여와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위험 회피 기법으로 투자하는 헤지펀드와는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헤지펀드는 헤지의 말 그대로 위험 회피 기법으로 투자하는 게 헤지펀드고요.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들이 모여서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권 참여,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 되팔아서 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모펀드와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한국의 헤지펀드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나오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뭐죠? 헤지펀드가 자주 사용하는 투자 기법이 공매도와 롱쇼트 전략이라고 합니다. 공매도와 롱쇼트가 뭘까? 요즘에 공매도가 언론에 많이 나오던데, 공매도가 뭘까? 한번 볼게요. 네, 공매도는 글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의미입니다. 공이잖아요. 공. 없는 것을, 비어있는 것을 매도한다라는 글자 그대로 말로써 개인 혹은 단체가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보유한 것처럼 매도합니다. 파는데 없어, 실제는 없어. 근데 형식적으로 파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매도한 주식, 채권은 결제일 이전에 구매를 해서 매입자에게 갚아야 됩니다. 이제 결제는 이제 며칠 뒤에 이루어질 텐데, 그럼 결제일 이전에 미리 팔아놓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1,000만 원에 팔게요 해놓고 알았어요 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그걸 실제 이제 실행하기 전에 빨리 이제 사와서 다시 이제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한 주식 채권은 결제일 이전에 구해서 매입자에게 갚아야 됩니다.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시세차익을 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000만 원 하던 주식이 내일 900만 원 한다라면 오늘 1,0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팔고 내일 900에 사서 주는 거죠. 그러면 100만 원 이득을 보겠죠. 보면 밑에 예시가 있네요. A라는 주식의 현재가가 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럴 경우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 원의 매도 주문을 냅니다. 다음날 주가가 9,000원으로 하락하면 그 가격의 주식을 사들여서 1,000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제 공매도, 이게 공매도인데요. 헤지펀드가 이 공매도 전략을 이제 쓴다라는 거죠. 그 다음 헤지펀드가 롱 쇼트 전략을 쓴다라고 하네요. 여기에서 이제 쇼트가 SHORT, 여기 공매도에 보면 쇼트 세일이라고 돼 있죠. 이 쇼트가 이제 공매도를 의미하거든요. 없는 걸 파는 겁니다. 그래서 롱 쇼트에서도 보면 롱 쇼트 전략은 매수를 의미하는 롱 전략과 매도를 의미하는 쇼트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것으로 상승을 예상하고 투자하는 매수와 하락을 대비하는 매도를 동시에 구사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차익 거래이다 라고 해서, 헤지가 위험을 회피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고, 팔고를 동시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롱은 바이입니다. 바이, 사는 거, 롱. 롱은 길다라는 뜻이잖아요. 좀 길게 사는 거. 이게 뭐냐면 사서 약간, 롱은 바이와 조금 다른 게 사서 조금 보유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 보유하는 전략과 쇼트는요. 쇼트는 떨어질 걸 예상해서 팔고 다음에 사서 다시 갚는 거죠. 이 전략을 동시에 구현하는 게 롱쇼트 전략입니다. 그래서 헤지펀드는 공매도와 롱쇼트 전략을 주로 사용해서 운영을 하는 게 이제 헤지펀드다라는 거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파생 상품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파생 상품. 우리가 모든 금융상품의 사고, 금융회사의 사고에 대부분의 중심에 있는 게 이 파생상품이죠. 그래서 파생상품 한번 볼게요.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인 금융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이 주식과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이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주식, 채권을 바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얘를 근거로 해서 뭔가 파생된 상품을 만든 거예요. 주식이 오를 거다, 채권이 오를 거다, 또는 주식이 떨어질 거다, 채권이 떨어질 거다라는 그 가격 변동의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또 파생된 금융상품을 파생상품이라 한다라는 거고요. 파생상품 거래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은 주식, 채권이 있지만 이 외에도 통화 등의 금융상품, 통화에도 걸 수가 있어요. 통화 달러라든지 원화라든지 통화 등의 금융상품도 있고요. 또 농수, 축산물 등의 일반 상품도 가능해요. 파생상품에는. 그래서 우리가 뭐 쌀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이제 그 수산물, 축산물에도 이제 가능하다는 거고요. 또 신용 위험 이외에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서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은 모두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서 산출된 거라면 가격, 이자율, 지표 이런 것들도 모두 다 가능하다는 거죠. 또한 파생상품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파생상품의 파생상품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이 떨어지는 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파생상품과 채권이 떨어지는 거에 수익이 발생하는 파생상품을 두 개를 묶어서 이거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또 파생상품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파생상품의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파생상품의 파생상품 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대표적인 파생상품으로는 선도거래, 선물거래, 옵션, 스왑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도거래와 선물거래는 거의 같은 건데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면 선물거래라고 이제 말했죠. 그래서 이런 선도거래, 선물, 옵션, 스왑 등이 파생상품이라는 거예요. 파생상품. 파생상품 시장은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장내시장은 가격 이외의 모든 거래 요소가 표준화되어 있다. 장내시장은 그래서 파생상품 거래시장으로서 거래소 시장이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내시장은 가격 이외의 모든 거래 요소가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조금 안전하겠죠. 네, 그래서 거래소 시장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장외 시장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파생상품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시장 참가자 간에 직접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끼리 개인적으로 그냥 투자합니다. 우리나라의 장내 시장으로는 한국거래소가 있죠.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우리나라의 장내 시장이고요. 파생상품의 주요 목적은 위험을 감소시키는 해지 기능이 있고요. 파생상품은 그 다음에 레버리지 기능도 있습니다. 기능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합성하여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내는 신금융 창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지 기능을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 해지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내가 만약에 주식을 샀어요. 그래서 우리 주식을 뭐 1억 정도치 샀는데 이게 만약에 떨어지면 큰 손실을 입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면 수익이 발생하는 선물을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버스 선물 같은 걸 사면 그 서로 상쇄시키겠죠. 이 위험을 상쇄시켜 주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현물은 샀지만 이 위험을 선물로써 그 위험을 이제 회피하는 거. 이런 게 이제 해지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파생상품의 주요 목적은 이제 해지 기능이 원래 해지 기능이 제일 크고요. 파생상품은 그 다음에 레버리지 기능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파생상품 중에서 레버리지 만약에 코스피 200 지수 레버리지 상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냐면 코스피 지수가 예를 들어서 한 배가 오를 때 이 그 코스피 200 레버리지 선물은 두 배가 오르는 그런 상품인 거예요. 예. 대신 반대로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가 한 배 떨어질 때 레버리지 기능이 부여된 파생상품은 두 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생상품은 이런 레버리지 기능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파생 상품을 합성하여 새로운 금융 상품. 제가 아까 주식 관련된 파생 상품과 채권 관련된 파생 상품을 묶어서 이거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또 다른 파생 상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죠. 이런 게 신금융 상품 창조 기능이라고 이제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파생 상품의 주요 목적은 본 취지, 위험을 감소시키는 해지 기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레버리지 기능, 더 나아가서 신금융상품 창조 기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해지 파생 상품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시험을 파생 상품에서 이제 낸다고 한다면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파생 상품의 거래의 대상이 되는 기초 자산은 주식과 채권으로 한정이 된다 라고 한다면 틀린 답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뭐 또는 우리 이제 파생 상품의 주요 목적에 해지 기능, 레버리지 기능, 신금융 상품 기능 등이 있는데, 신금융 상품 창조 기능 등이 있는데 다른 어떤 그 또 기능을 넣어서 아닌 답이 또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파생 상품의 또 그 장내 시장으로는 한국 거래소가 있다라는 이런 것들도 또 OX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파생 상품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 꼭 해 놓으시고요. 롱쇼트 전략이 어떤 건지 공부하시면서 롱쇼트 전략보다는 또 공매도라는 게 또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요즘에 공매도가 굉장히 이제 핫하거든요. 그래서 공매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헤지 펀드가 이제 어떤 건지, 헤지가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증권 상품의 투자 상품 종류는 오늘은 이제 몇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파생 상품 종류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ELS라든지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DLF라든지 DLS라든지 우리 DLS, DLF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주식 채권 말고도 이렇게 금리를 기반으로 하는 DLS, DLF 같은 파생 상품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DLS 사고가 터졌던 DLS, DLF는 독일 금리에 투자하는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독일 금리가 한 2에서 3% 사이에서 움직인다라는 그거를 이제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든 그 파생 상품이었는데 이게 독일 금리가 우리 그 유로 EU 연합이 작년에 뭐 영국이 탈퇴한다는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유럽이 시끄러울 때 그 독일의 금리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DLS, DLF에 굉장히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본인들이 내세웠던 상품의 그 금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제 움직여야지 수익이 나는 구조였는데 그 구간을 이제 벗어나는 독일의 금리가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대량 손실을 발생했던 그런 상품들은 금리에 기반 기초 자산을 한 그 파생 상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생 상품도 이제 있죠. 그래서 주식 채권뿐만이 아니라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원자재라든지 여러 가지에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상품들이 이제 파생 상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몇 가지 상품만 조금 살펴봤고요. 이렇게 해서 5주차 강의는 이제 증권회사의 위험 관리 부분으로서 이제 사건, 오렌지 카운티의 사건, 그리고 그 용어 정리, 그리고 우리나라 각국의 전 세계 각국의 규제 기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서로 연합된 세계 규제 기관에 대해서 봤었고요. 파생 상품 위험 관리 제도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증권회사 투자 상품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공부를 다 해봤습니다. 이제 추석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추석 한가위 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 6주차 강의에서 또 영상으로 뵙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